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래스 도조를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클래스 도조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교실에서 클래스 도조를 활용해 멋진 학기를 만들 방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이 근사한 가정통신문을 직접 만들고 출력해서 학생들을 통해 금요일에 집으로 보냈는데 책가방 바닥에서 종이가 구겨지거나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가족들은 교실과 연결되길 바라죠.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이메일과 전화 통화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가족과 일관되게 소통할 수 있는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클래스 도조예요. 오늘은 30분 정도 같이 살펴볼게요. 계정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중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classdojo.com의 도조스쿨즈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질문에 답변해 드릴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연결해야겠죠? 이 슬라이드를 닫고 클래스도조 계정으로 이동할게요. 제가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 컴퓨터에서 따라 해보거나 잠시 화면을 멈추고 단계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정보를 거의 다 입력했어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 가입을 클릭하면 이 팝업 창이 뜹니다. 제가 선생님을 선택했더니 이 화면이 떴어요. 제 정보를 넣고 회원 가입을 클릭합니다. 가입하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학교에 연결할 차례예요. 학교에 연결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클래스도조에서 학교에 연결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 학생들의 선생님이 작년에 클래스도조를 사용했다면 이미 학생들은 학교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클래스도조에서 학생들과 가족 또는 학부모가 연결되었을 테니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이뤄진 연결을 활용하면 됩니다. 학교에 연결하면 협력 선생님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선생님을 지원하는 교직원 사서 등을 꼭 추가합니다. 클래스에 추가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 학교에 연결하면 학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학교 이야기에 사진과 영상을 공유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행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학교에 연결하면 학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됩니다. 저희 학교를 선택할게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학교에 연결한 사람인가요? 축하합니다. 훌륭해요. 학교 주소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할 거예요. 이미 학교가 등록되어 있다면 선생님 목록에서 동료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해당 학교에 가입하면 이메일을 인증해야 합니다.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이동해 인증 이메일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hello@classdojo.com에서 받은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이메일 인증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 hello@classdojo.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지원팀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파란색 지금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을 클릭하면 클래스도조 계정으로 이동합니다.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제 클래스를 설정할 준비가 됐네요. 좋아요. 이번 학기 학생 명단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일단 데모 클래스를 체험해 보세요. 명단이 나온 후에 클래스를 만드는 게 좋아요. 학교 디렉토리에서 모든 학생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임의로 만든 12명의 학생을 클래스에 추가하면 이 12명이 학교 디렉토리에 추가돼요. 이 12명을 데모 클래스에 추가하면 디렉토리에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학생 명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데모 클래스에서 작업해보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걸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학생 명단이 나오면 새로운 클래스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제 이름과 담당 학년을 넣어 클래스 이름을 지을게요. 이름에 연도를 넣으면 좋아요. 학년을 선택하고요.
기타 옵션이 있는데 정말 유용해요. 여러 학년을 가르칠 때 쓰면 좋아요. 좋아요. 이제 협력 선생님을 추가하면 됩니다. 저는 체육 코치 같은 선생님을 추가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재킷을 입어야 하는데 2월에 달리기를 해야 한다면 체육 선생님이 가족에게 재킷을 입을 필요 없다고 알려줄 수 있죠. 다른 분들도 모두 추가할 수 있어요. 저는 교실에 들어오는 교직원과 보조 선생님도 추가합니다. 클래스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있으니 모두 추가해도 좋아요. 클래스와 관련된 분들을 아직 모른다면 협력 선생님이 없음을 클릭하세요. 언제든지 오른쪽 상단의 옵션을 클릭해 협력 선생님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학생들을 추가할 차례예요. 학생 추가를 클릭합니다. 학생들이 앞서 클래스 도조를 사용한 클래스에 있었다면 이 목록에서 학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과 이름을 추가합니다. 스프레드시트나 워드 문서로 된 학생 명단이 있다면 복사 붙이기를 하면 되겠죠? 제 클래스에 학생들을 추가할게요. 학생들을 추가했으니 이제 학부모와 학생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기를 클릭해도 되는데 저는 홈 화면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가족 계정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래스 도조에 가족을 연결해야 클래스 도조의 이점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 소통하고 교실에서 일어난 일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초대장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 팝업 창을 클릭하지 않았다면 가정 연결을 클릭하면 됩니다. 가족이 연결되면 이 0%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서 초대장을 받을 수 있어요. 클래스 도조에 가족을 연결할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하고 각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개별 출력물은 학생당 한 페이지로 구성된 문서예요. 가족에게 한 장씩 보내는 거죠. 각 학생에게 특별 코드가 부여됩니다. 특별 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학생 이름과 개별 코드가 담겨 있죠. 학부모에게 클래스 도조가 처음이라면 다음 단계를 따르라고 알려줍니다. 자녀가 이미 클래스 도조에 연결되었다면 이런 단계를 따라 자녀와 연결하면 된다고 알려주죠. 저는 학부모에게 출력물을 보냅니다. 학생 이름과 코드를 강조 표시하고 아래에 이렇게 손편지를 써요. 클래스 도조에서 소통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새 학기를 앞두고 이 출력물을 나눠드려요. 이것이 첫 번째 예입니다. 여러 언어로도 출력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매년 스페인어로 출력해 작년에는 베트남어로도 출력해서 드렸네요. 가족을 연결할 또 다른 방법은 이 초대 링크입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둘째 주에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나 커리큘럼 안내 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족들이 교실에 들어오면 저는 스마트보드에 이 링크를 게시해요. 선생님과 아직 연결하지 않은 가족은 이 링크를 입력해서 클래스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요. 전에 클래스 도조에 연결한 적이 없으면 가입하고 계정을 만들어야 하죠. 여기 클래스 도조에 대한 소개 영상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생긴 화면을 띄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2개 방법을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연결할 방법은 가족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저는 가족과 연결할 때 이 방법을 마지막으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학교에 학생을 등록할 때 유치원이나 저학년일 때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작성하죠. 그러면 학생이 2학년, 3학년, 5학년이 되었을 때 가족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을 수 있어요. 가족이 선호하는 새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로 연결할 기회를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메모하거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어떤 로그인 방식을 교실에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좋아요.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가족들과 연결했다면 이제 학생들을 연결해 볼게요. 제 학생들이 모두 알 상태인데 이 알들이 몬스터로 부화할 거예요. 학생들이 계정에 로그인하면 알들이 부화합니다. 이 알들은 4주 후에 자동으로 부화하기도 해요. 학생들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4주 후에 몬스터로 부화할 거예요. 부화 날짜를 변경하고 싶다면 옵션에서 클래스 편집 설정으로 이동한 후 알들이 부화할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첫째 주 금요일처럼 학교에 큰 행사가 있는 날로 날짜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로그인해서 몬스터가 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몬스터를 맞춤 설정하면서 마음껏 개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 될 수 있죠.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로그인할까요? 여기 화면 상단에서 가정 연결 바로 옆에 학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클래스에 맞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세요. 학생들이 교실과 가정 둘 중 어디에서 로그인해서 활동하게 할까요? 교실에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QR코드를 살펴볼게요. 교실에 아이패드 6대와 같이 공용 장치가 있고 QR코드를 추천합니다. QR 로그인 확인을 클릭하세요. 저는 이 코드를 3, 4장 출력해 교실에 걸어두고 아이패드 같은 장치에도 같이 둡니다. 크롬북이라면 이 웹사이트를 즐겨 찾기에 추가하고요. 학생들이 이 링크를 따라 QR코드를 클릭하면 카메라가 뜹니다. QR코드를 스캔한 후 본인 이름을 클릭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1학년 학생들과 해봤는데 혼자서도 잘 해내더군요. 공용장치에 카메라가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공용장치에 카메라가 없거나 학생들이 각자 장치를 갖고 있다면 텍스트 코드를 추천합니다. 여기를 누르면 텍스트 코드가 나옵니다. 저는 학생들의 장치에서의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이 웹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추가하세요. 학생들이 이 링크를 따라 텍스트 코드를 클릭한 후 이 코드를 입력하면 아까처럼 이름이 나타납니다. 본인 이름을 선택하면 되죠. 학생들이 각자 장치를 갖고 있다면 로그아웃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코드를 넣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각자 학교에서 제공한 구글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구글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먼저 비밀번호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 링크로 이동해서 구글로 로그인이 뜨게 됩니다. 그때 이메일 주소를 클릭하면 또 다른 코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글 계정이 있다면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정리하면 학생들은 QR코드, 텍스트 코드, 구글 이메일 주소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처음 시도하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쉽고 효과적일까요? 좋아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로그인하는 경우 가정 지침 보기를 클릭하세요. 출력물을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선생님을 위한 사용 방법이 나오고 이어서 각 학생이 읽을 페이지가 나오죠. 학생이 이 출력물과 QR코드를 집에 가져가면 가족이 어떤 웹사이트인지 알게 됩니다. 학생은 웹사이트를 클릭한 후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학부모 계정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가족과 학생을 연결했어요. 교실에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준비를 끝마쳤네요. 여기 슬라이드 자료로 그동안 함께 살펴본 방법들을 빠르게 훑어볼게요. 모든 자료가 젠데스크에 링크되어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학교를 연결해 꼭 클래스도조의 이점을 살펴봤어요.
계정도 인증했죠. 인증이 안 된다면 hello@classdojo.com으로 문의하세요. 클래스를 만들고 이름을 짓는 법을 살펴봤어요. 협력 선생님과 학생들을 클래스에 추가하고, 가족을 연결하고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학생들을 연결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클래스 도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클래스 이야기는 클래스와 연결된 가족에게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데요.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어요. 저는 1월에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같이 둘러앉아 새해 다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얘기한 걸 구글 문서에 기록했다가 클래스 이야기에 파일을 올렸죠. 학생들에게 새해 다짐에 대해 이야기하니 다들 영감을 받는 동시에 즐거워하더군요. 가족들도 댓글을 달았고요. 학부모와 학생 댓글 기능은 켜고 끌 수 있어요. 클래스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행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가오는 일정이 있다면 클래스 이야기에 행사를 만드세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알이 부화하는 것 말고 학생들이 로그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포트폴리오라는 공간에 수행평가와 과제, 프로젝트 등을 만들 수 있어요.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에 멋진 과제물을 올리고요. 학생들은 사진, 영상, 그림, 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올릴 수 있어요. 예컨대 저는 독서 그룹을 만들어 매주 함께 글을 읽기로 했어요. 금요일에 학생들에게 방에서 글을 읽고 포트폴리오에 올려달라고 했죠. 한 해 동안 학생과 가족 선생님이 함께 글을 읽고 기록하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었어요. 가족들은 포트폴리오에도 댓글을 쓸 수 있어요. 아이들은 완성한 과제물에 대해 부모님이 댓글을 달고 칭찬해 줄 때 정말 뿌듯함을 느껴요. 메시지 기능도 훌륭합니다. 문자 메시지처럼 생겼는데요. 이 기능은 전화 통화나 이메일에서 종종 느껴지는 부담감을 덜어줘요. 메시지는 35개 이상의 언어로 자동 번역됩니다. 전에 베트남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고 학생 가족은 베트남어로 메시지를 번역해 읽을 수 있었어요. 메시지 하단에 어떤 언어로 번역되었는지 알려줍니다. 가족들은 베트남어로 답할 수 있었고 저는 영어로 메시지를 확인했죠.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야기도 번역될 수 있어요. 메시지에 장점이 있는데요. 선생님을 위한 꿀팁을 드리자면 메시지 예약 기능이 있어요. 저는 매주 가족에게 알릴 공지사항이 있는지 월요일마다 생각하게 됐어요. 수요일에 점심시간이 변경된다거나 금요일에 사진을 찍는다는 계획을 알려야 하죠. 저는 요일 아침에 화요일 오후에 보낼 메시지를 미리 예약합니다. 내일 점심시간이 11시 40분으로 변경되니 방문 시 유의하세요. 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목요일에 보낼 메시지도 이렇게 미리 작성해요. 내일은 사진을 찍는 날이니 예쁜 미소를 가져오세요. 이처럼 월요일 아침에 이번 주에 일어날 일을 정리하면 매번 메시지 보내는 걸로 치지 않게 돼서 좋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죠. 잊어버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선생님은 휴업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특정 시간에 푸시 알림이 뜨지 않게 하는 기능이에요. 선생님도 학교 밖에서 보내는 개인 시간을 지킬 수 있죠. 클래스도조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클래스도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도구 모음은 하단에서 찾을 수 있어요. 8개 도구를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로는 2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막대기 뽑기처럼 학생들을 무작위로 고르는 도구예요. 질문에 대답하거나 문제를 풀 학생을 고를 때 유용해요. 학생들이 뽑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죠. 언제 멈출까? 내 이름에 멈춰설까? 즐겁게 상상하면서요. 저는 스마트보드에 무작위 도구를 보여줘요. 그룹 메이커도 자주 사용하는 도구예요. 학생들이 그룹 활동을 시작할 때 그룹에 몇 명을 넣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선생님 전용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그룹에 같이 넣지 않기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지와 도로시가 함께할 때마다 매니큐어에 대해 얘기하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둘을 같은 그룹에 넣지 않도록 미리 설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도조 페이지에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내일이나 모레의 그룹 메이커를 보드에 띄워 2명씩 그룹을 지을 때 데이지와 도로시는 같은 그룹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생님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무작위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도구들도 직접 탐색해 보세요. 또 다른 도구는 학생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해 보드에 보여주는 지침이에요. 이 도구들을 직접 사용해 보세요. 출석, 지각, 조퇴 등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학생에게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여러 학생을 선택해 동시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죠. 이 방법은 무작위로 학생을 선택해 특정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줄 때 사용하면 좋아요. 참타이머 도구도 있죠? 끝으로 빅 아이디어즈를 보여드릴게요. 빅 아이디어즈를 주제로 30분 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빅 아이디어즈는 클래스도조의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인데 둘러볼 만한 주제가 정말 많아요. 저는 매년 성장 마인드셋으로 한 해를 시작해요. 학생들과 함께 모조의 여러 에피소드를 시청하죠.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이야기가 나오고 몇 가지 토론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클래스 이야기에 이 질문을 공유하면 가족들이 보고 집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학교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클래스도조가 도와드릴게요.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dojoschools@클래스도조.com으로 알려주세요. 클래스도조로 선생님이 멋진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할게요.